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안산 대부동에 있는 관광 지역에 있는 펜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축물과 다르게 건축물이 똑같이 생긴 게 두 동이 그대로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한 건축물은 건축주께서 직접 사시려고 지으신 거고요. 또 한 건축물은 펜션이나 수입 목적으로 건축주께서 지으신 하나의 펜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네. 건축물 앞에 수영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가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펜션으로 활용하기에는 수영장이나 또 이렇게 데크를 통해서 바베큐장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축주께서 선정한 토목 업체하고 저희랑 조인을 해서 저희가 건물 시공을 맡았고요. 그리고 토목 공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런 그 수영장까지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건축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 집은 24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이 12평, 그리고 2층도 12평. 도합해서 24평인데요. 아주 작은 집이지만 1층은 거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을 방 2개를 빼서 그쪽에 이제 쉬는 공간도 되고 또 혹은 이제 그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쉬는 그런 잠자는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깔끔한 스타일로 이렇게 모던하게 지어놨는데요. 외장재는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벅스에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 엠블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흰색과 그레이색을 이렇게 잘 배치해 가지고 정갈한 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디자인 철학이 주님께서 의견을 반영하신 건가요? 그럼요. 건축주의 의견을 100%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건축주께서 바라보지 못하는 깔끔한 그런 정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 설계팀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추워지는 철인데 실외에다가 그 수영장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처음에 건축주께서 이 집을 구성하실 때는 풀빌라 형식으로 해서 집 안에다가 수영장을 만들면 어떠느냐라는 이런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는 목조주택이 단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집 안에다가도 풀빌라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수라든지 부가적인 그러한 자재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에게 실외에다가 수영장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다만 실외에 만드는 이 수영장은 온수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가 일본에 가면 노천탕이라는 곳 있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그 흰눈을 내리는 흰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온천을 즐기는 것처럼 이것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지만 겨울에는 온천용으로도 쓸 수 있는 수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창 앞에는 네. 데크가 길게 나와 있는 걸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는 바로 수영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건축주께서 요청했던 사항 중 하나였고요. 뭐냐면 거실 문에서 나와서 바로, 지금은 수영장 계단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수영장 계단을 통해서 바로 수영을 하고 또 올라와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로 연결해서 샤워할 수 있는, 그래서 동선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로 거실 앞에 작은 데크를 만들고 바로 수영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중 로망인 바베큐는 어디에서 해먹을까요? 이따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베큐장으로 연결되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오른쪽 코너로 돌면은 데크가 있는데요. 저곳이 바로 바베큐장이 될 겁니다. 저곳에다가 파라솔이라든지 데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이제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사님, 네. 이것도 시오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이동해온 이동식 주택인가요? 아니면 현장에 와서 건축된 건축물인가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장, 파주 공장에서 직접 지어서 이동해서 설치된 모듈러 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지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시오스 하우스에서는 이동식 모듈러 주택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직접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조되게 되면 평당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축주께서 진입농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동식 모듈러 주택으로 짓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주택이라고 하시면 네. 조립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공장에서 지어서 이동해서 블록을 결합하고 또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조립식 주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립식 주택과 목조 모듈러 주택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주택이라는 거는 경량 철골로 판넬을 짜서 거기에 판넬을 껴가지고 짓는 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짓고 있는 집은 목조주택입니다. 다만 공장에서 목조로 지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식 목조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님, 혹시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유, 좋은 질문입니다. 모듈러 주택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공장에 가면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은 엔진만 전문적으로 만들고요. 바퀴를 만든 사람은 바퀴만 만들고요. 핸들을 만든 사람은 핸들만 만들고요. 기어를 만든 사람은 기어만 만들고요. 각각 전문가들이 자기의 파트에서 만든 것들을 조합했을 때 완전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모듈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모듈러화 시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골조를 짜는 사람은 골조만 짜고요. 전문 목수들이. 그리고 설비를 하는 사람은 설비만 하고요. 그리고 전기를 하는 사람은 전기만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는. 그래서 각각의 전문 팀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구성된 팀들이 하나하나 완성된 제품을 통해서 조합한 것을 모듈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면 네. 더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시월수는 왜 싼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짓는 집들을 보면 물론 전문 목수들이 현장에서 집을 짓는 집들도 있지만 많은 시공사들을 보면 현장에서 짓는 집들은 전문 목수들보다도 현장 소장 감독이 한두 명 있고 대부분 일당들이 짓고 있지만 모듈러 주택은 전문가가 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싼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짓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짓는 집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공장에서 지어서 이동하는 모듈러 주택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3개월 만에 집을 뚝딱 완성할 수 있냐면은 공장에는 항상 전문 목수들, 설비팀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재라든지 장비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3개월 동안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지어지는 그 인건비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집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부를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건축주께서 펜션을 목적으로 지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나중에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형으로 남길 수 있게끔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펜션형 주택도 거주하는 전원주택하고 동일한 사양으로 지었습니다. 들어오는 현관 입구부터 온돌이 깔려져 있고요. 밑에는 보일러 배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동일하게 신발장이 놓여져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로 이어지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온돌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천장과 바닥에 그리고 벽에 들어가는 가등급의 단열재를 통해 가지고 집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공기까지 아주 좋은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네. 여기가 새 집처럼 보이는데 공기가 엄청 맑은 것 같아요. 그쵸. 새 집이라고 하면은 새 집에 대한 증후군, 집에 대한 새 집의 냄새, 본드 냄새, 페인트 냄새, 여러 가지 자재에서 나오는 좀 좋지 않은 냄새들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시홀스웨어 하우스에서 짓고 있는 우리 자재들은 대부분이 친환경적인 자재들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목재도요, 캐나다에서 공급되고 있는 목재를 쓰고 있고요. J 그레이드라는 등급이 높은 그러한 등급의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뼈대와 뼈대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도 전부 가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안산인데요. 중부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중부 이 지역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나등급, 다등급을 써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는 반드시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지역까지 관련하지 않고 저희는 무조건 가등급의 단열재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단열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단열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열만 보온할 때 쓰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열재는 보온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도 단열재가 들어가고 벽에도 단열재가 들어가고 천장에도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정 6면이 다 가등급의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열재 역할이 비단 보온의 역할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온의 역할도 갖고 있고 좋은 등급의 단열재를 쓰게 되면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음을 잡아주는 차음 역할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충진 역할까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월스가 온돌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혹시 이 펜션도 온돌로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동식 주택에서는 온돌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짓는 집들 보면은 이동식 주택은 온돌을 쳐서 이동하는 그런 모듈러 주택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온돌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온돌이 깨지지 않게 이동을 하려면은 어떠한 공정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바로 시월스 하우스에서는 1층 바닥에 철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나무를 놓고 단열재를 놓고 그리고 나서 하판을 치고 관을 연결하고 그 위에 온도를 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프레임 전체를 같이 들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전혀 깨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층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2층도 그런 형태로 같이 동일하게 제조되기 때문에 2층에서도 마저 층간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식 목조주택의 1, 2층 온돌까지 엄청난 스펙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온돌이 현관, 화장실 1, 2층까지 다 덮고 있다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집을 따뜻하게 짓고 싶다. 근데 따뜻하게 살려고 하면은 난방비가 많이 나올 텐데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월스 하우스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셨던 대로 현관 입구부터 화장실 그리고 하다못해 계단 밑에 창고까지도 모든 보일러 배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단열재도 가등급의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너무나 따뜻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기세는 어떻게 하죠? 난방비는 어떻게 하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온기가 데펴지면 외출 모드로 해놓아도 그 온기가 단열재, 가등급의 단열재들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트를 통해서 공기가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원주택보다도 난방비가 2분의 1 가격도 안 나갑니다. 그럼 이사님, 네. 본격적으로 내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네. 24평으로 지어진 아주 심플한 집이기 때문에 집 구조도 아주 심플하게 있습니다. 1층은 거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바로 들어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작은 보일러실 그리고 여기를 데펴줄 수 있는 그 보일러실의 온수 그리고 작은 창고를 계단 밑에다가 형성했습니다. 거실에 바로 이 공간이 거실 창문이 되고요. 거실 창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수영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여기서 수영을 하고 바로 올라와서 거실 문을 통과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까운 동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왼쪽에는 바로 바베큐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데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닝도어를 열고 나가면은 넓은 테라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션에 맞게 주방도 이렇게 아담하게 구성을 했고요. 특별히 가스레인지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펜션이다 보니까 불을 사용해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인덕션보다는 건축주께서 가스레인지로 준비해 달라고 해서 가스레인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평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같이 있죠.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도 동일하게 바닥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우스에서 제공하는 기본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과 그리고 세면대도 고급형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일이라든지 이런 마감재는 모두 건축주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것으로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에는 또 하나의 작은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아주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짜투리 공간을 통해서 아무래도 펜션이다 보니까 와서 놀고 가면 세탁할 수 있게끔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실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에 있는 작은 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살려서 작은 문을 달아서 이 안을 수납장이나 청소 도구를 놓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펜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창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단 올라가는 실 앞에도 액자창을 통해서 외부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창호는 일반 창호가 아니라 중문창부터 해서 방문창문 그리고 이렇게 고정창, 필수창까지 모두 시스템 3중 유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 좋고 기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은 아주 쾌적하게 한적하게 조용한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의 계단도 멀바우로 해서 좋은 자재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재이고요.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삐그덕거림이라든지 그런 목조가 주는 형상들이 전혀 없고 단단합니다. 아무래도 이 집은 펜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런 계단 옆에도 창문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오는 계단실 앞에도 이렇게 큰 창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2층도 동일하게 1층과 동일하게 12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계단실을 제외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10.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작은 공간에 방이 2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 1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에도 또 작은 붙박이장을 통해서 이곳에 친구들이라든지 옷가지를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곳이 2층에 있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큰 창문과 함께 또 그리고 소방창을 통해서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2층에 있는 두 번째 방에도 큰 창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누구나 구경할 수 있게끔 밖의 전망을 볼 수 있게끔 큰 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어서 밑을 바라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은 자연을 볼 수 있는 전망과 그리고 펜션에 갖고 있는 조망,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안에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에 사무용 책상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창문을 통해서 바로 좀 이렇게 환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오니까 한쪽은 층고가 높고 한쪽은 층고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주께서 전원주택, 펜션을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 주택보다는 층고가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경사도를 그대로 살려서 천장을 마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이렇게 해서 천장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2층에 있는 작은 화장실 공간입니다. 2층 화장실 바닥에도 온돌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고요. 난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 홀에 있는 붙박이장입니다. 붙박이장 문을 열어보면은 깊죠. 그래서 이불류라든지 또 옷가지라든지 혹은 여행을 오면은 갖고 오는 그 캐리어라든지 그런 거를 가방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짐을 갖다가 어디다 놔야 될지 잘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펜션을 만들게 되면 짐을 정리하고 마치 깔끔한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대부동에 설치되어 있는 쌍둥이 펜션 주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데크 또 바베큐장이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펜션입니다. 이것은 펜션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주택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것을 보고 싶다면 저희 파주 문산에 있는 공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내부 구조라든지 쓰여지는 뼈대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온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처지는지 그리고 시홀스 하우스만이 갖고 있는 바닥의 철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주 공장에 오셔서 건축주께서 궁금하신 것 마음껏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홀스 하우스 김대호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